저는 한동훈 대표도 검사하다가 법무장관 하다가 바로 정치 오면서 아직 법조인 마인드가 남아있다는 걸 내가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셔야 잘할 때. 그러다 또 죽어야죠. 그러니까 저도 금위원하고 친한데 금위원조차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검사다 들어오면 5년은 걸린대요. 아, 맞아요. 진짜 강선 의원 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우리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우리 형이. 또 제 뒤에 오신 분이 잘해야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뭐 씁쓸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 자리에 오시겠다고 했던 분이 처음에 정봉주, 그다음에 김남국, 그다음에 강선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참 만만하게 보인 거야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거예요. 제 기억에 국회 앞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그 행사에 가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엉뚱하게 저는 문재인 대표 생각만 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는 왜 문재인 대표를 보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안 날까?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도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 짠형의 귀한 원년 멤버가 다시 뭉쳤습니다. 김구식 경남대 교수, 금태섭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커튼콜 시작한 게 4월 8일인데 그때 딱 초대 멤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섭이 형님이 방송 진행한다는 이유로 한 두 번 더 나오신 다음에 안 나오셨는데, 제가 섭외하려고 전화했더니만 아직도 하고 있냐고 그런 거예요. 안 망했니? 약간 이러시더라고. 아니 더 잘 돼서 뭔가 커졌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저희가 안 불러서 원래 처음에는 그 진행을 하면 출연을 못 한다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연락을 안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딴 방송만 나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진행을 고리상. 하면은 좀 그렇죠. 초반에는 하여튼 거기 집중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좋죠. 여기는 뭐 여기 좋아합니다. 성의 없음.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또 뭐 할 얘기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쇄신안 발표하고 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회동 제안에도 이제 조건 없이 선뜻 받아들이고 오늘 이제 만났더라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지 기반인 이제 전환길 측하고 외연을 넓혀줄 수 있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어느 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사감인 건지 뭐 어떤 이유에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그동안의 당대표 이후에 그 행보를 보면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한동훈만 제끼면 됐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전환길 고성국 같은 이제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지금 그 징계를 강행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 또 이준석하고도 만나서 하고 뭐 조국 혁신당하고도 할 생각이 있고 뭐 물론 특검법이라고 하는 그 정치 이슈에 관한 거니까 뭐 정치 정당이라는 것은 공통의 이슈가 있으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준석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윤어게인과 이준석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준석은 윤석열한테 쫓겨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둘은 같이 가면서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 정치를 하다 보면은 특히 최근에는 자기 진영의 간판이 돼야 된다. 그게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쇄신안을 장동혁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 큰 내용이 없고, 이 6월에 선거 치러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나빠서 어떻게 치르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정당 대표고 장동혁 대표니까 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한테도 보내면서 뭔가 하는 걸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 법무장관 되고 정치판에 화려하게 등장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경계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는 그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많지만 그래도 정치 신인이고 세 사람 다 보수에서는 어떤 좀 신선한 신인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겹치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돼서 이제 둘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뉴스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만나지니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표도 달성하고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전환길 씨가 이제 이준석은 한동훈 투다. 이준석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윤통이 그랬다. 그 얘기했고 신지호 전 의원은 이제 이거 또 윤통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뭐 눈이 마음에 안 보자마자 싫어했다. 여기 커튼콜 나와서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났습니다. 예. 부럽네. 갑자기 저 휴가 갔을 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대표하고는 그 정치 노선이나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의 방향성에는 같은 그 영역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쟁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마 제 기억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이준석 대표는 경계를 계속 했어요. 둘 사이에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쟁과 협력.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협력할 거리가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지금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법에 대해서 공통의 입장을 가진다면 얼마에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장동혁 대표도 결국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같이는 못 갈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에 관해서만 아마 일시적인 협력을 할 거고 같이 간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는 한동훈하고 싸워주니까 사실은 그걸 돕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욕도 안 먹어가면서 그런 수를 쓰는 거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전환길 씨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장해찬 여의도연구소 부원장이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 안 해가지고 좀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심지어 장해찬 부원장마저도 자기도 개인적으로는 뭐 윤호개인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기는 아마 그동안 해왔던 보면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이건 완전히 뭐 윤석열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한동훈 고사작전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는 같이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전환길에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장동혁의 쇄신안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랑 연대하는 걸 지금은 자기 이제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한번 맞춰주지만 조금 지나면 또 살짝 넘어가면서 또 장동혁 편을 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또 장해찬 부원장 얘기가 지방선거 도대체 이래서 어떻게 치를 거냐 그랬더니 뭐 이제 경제도 어려울 거고 부동산도 어렵고 지금 민주당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당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또 야당에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검한다고 이준석 만나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약해서 솔직히 말하면은 야 이거 경기도지사 후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나올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뉴스의 시선을 끌면서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고 뭐 저 통일교 특검하고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 대표의 사실 머릿속이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쇄신안을 발표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원조친윤이죠. 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 임명하고 조광한 최고위원 지명하고 이런 거 보면은 바뀌려고 하는 건지 그 의지 자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인선도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예요. 그 두 명도 한동훈과의 개인적인 악연이 있잖아요. 정점식 정책위장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 정책위장을 내려놓아 했는데 안 내려놓고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갈등 속에서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 있고, 조강하는 또 알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출마를 하지 말라고 연판장을 돌렸던 주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정책위장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시킨 건 지금의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하나의 최고의 목표는 한동훈 제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향해서 그냥 무조건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이제 방송 진행하다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오시는데 장동혁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고 좀 비판적인 분들이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징계하려고 그러는 걸 비판하면서도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한동훈이 좀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정말로 징계를 가서 한동훈을 자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당원권 정지를 몇 년 하거나 뭐 제명을 시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치적으로 현명한 수를 쓰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풀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가 뭐라고 지금 두 분은 지금 갈 때까지 가는 심정을 아니 이게 가는 거죠. 정치판에서 흔히 보는 전형적으로 먼저 지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제 이호선 그 윤리위원장이 이런 정도 얘기했을 때 그 말 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 한동훈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한동훈 입장에서 진짜 가족들 때문에 그동안 오래 패를 끼쳐서 미안하다 이러면은 이제 이쪽에서도 징계하자고 나서기가 힘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서로 지는 길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치권에 이제 어떤 대선 주자급이거나 좀 간판이 되다 보면 이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다음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이 보면은 주변에서 흔히 얘기하는 가발이니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말 가발이냐고 물어볼 수가 그러니까 없다. 홍준표 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키높이 구두 신고 근육 보정 속옷 입는다고 욕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아주 친한 박상수 변호사인가? 네, 거기 변호사가 굉장히 길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한 글을 썼는데 제가 쭉 자세히 읽어봤는데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키가 180이 넘기 때문에 키높이 구두를 신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한마디도 신는다 안 신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가 못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도 계엄한 거고 이번에 재판에서 이거 하면은 내가 우세 살 거라고 왜 말 안 하냐 그랬는데 말을 하면 안 듣고 욕을 하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나 참모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을 보여줘 버리면 말을 못 해요, 사실은. 말을 못 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법조인 마인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어가지 마세요. 이건 지난번 다른 안 그런 종편에 법조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편에서 종편의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준일 평론가가 한동훈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걸 유감 표명이나 사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안 하느냐 했을 때 아까 똑같은 논리로 이게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바로 법조인 마인드다. 정치인 마인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그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도 법조인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통합해서 품어 안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야당과 싸우고 대통령이 되니까 결국 국민과 싸워서 이 개판이 된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검사하다가 법무장관 하다가 바로 정치 오면서 아직 법조인 마인드가 남아있는 거죠. 금 의원님은 그걸 벗어나는데 한 5년 걸렸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셔야 잘할 때. 그러다 또 죽어요, 저. 그러니까 저도 금 의원하고 친한데 금 의원조차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검사다 들어오면 5년은 걸린대요. 맞아요.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걸립니다. 법조인 마인드에서 정치인 마인드로 태세전을 하는 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도 보면은 판검사들은 농담하면 사람들이 웃어줘요. 그걸 농담이라고 했냐 이런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태도에서 배어 나오고 그럼 주변 사람들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 의원님을 배워야 돼. 저를 밀어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서 어떻게. 아니 형님이 항상 저야 항상 형님이랑 뭘 하면 좋지. 어떻게 당 하나 만드나요? 당 하나 만드. 형님이 앞장서 주면 제가 쓴소리 안 할게. 우리는 쓴소리도 다 받아주는 사이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장 대표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당명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했으면 좋을까 아이디어 하나씩 받아볼게요. 글쎄, 저는 당명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당원 투표 저는 전화 받고 필요 없다라고 한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당명 개정이 우리 주호영 의원도 이야기했던데 포대가리밖에 안 된다. 아는 그대로 있고
뭐 간판만 바꿔서 뭐 하겠어요. 요리사를 바꾸든 아니면 음식 메뉴를 바꾸든 아니면 사장을 바꾸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장 그대로 요리사 그대로 음식 메뉴는 그대로고 간판만 뭐 신장 개발하면 그 신장 개발 알아줍니까? 그건 정말 부족한 이야기죠. 오늘 저희 프로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온 분이 상대당이지만 좀 단어 민주당은 하여튼 뭐가 됐든 더불어민주당 뭐 새정치민주화 민주가 들어가잖아요. 저 당엔 뭐가 들어가야 되냐 했더니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자유가 들어가면 좋겠다.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런 거를 하나 늘려는 것 같아요. 지금 당명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국민의힘 그러면 영어로 바꿔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뭐 인민의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수 색채를 나는 걸 넣으면서 제가 봐서는 공화나 이런 걸 넣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야당의 대표는 대통령하고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여당 대표하고 상대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저러고 다니고 그다음에 실용주의 한다고 뭐 논란은 많지만 이해훈 전 의원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보수니까 공화 뭐 이런 거 하면은 좁지 않을까. 저는 이 당명 바꾸는 것도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자칫 그 길로 가면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보면은 이게 쇄신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본래 이제 그 당명의 그 정당의 어떤 철학적인 정체성 이걸 넣으려고 하면 자유나 아니 공화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민주당으로는 민주주의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유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때 많이 오염돼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썼고 자유하면서 반국가 세력 막 해가지고 결국 개헌까지 갔기 때문에 공화가 그래서 좋다는 생각을 해요. 리퍼블리카니즘이 좋긴 한데 이것도 박정희 때 이미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냥 보수당 어때 보수당?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차라리 보수당으로 하자 그러는데 꼭 이름에다가 그 철학적인 자기 정체성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데 모르겠어요. 그 뭐 당명을 개정하려는 사람들이 고민해봐야 할 거리지만 저는 보세요.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100년 넘은 역사에 바꾸지 않아요.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바꿉니까? 정체성과 노선을 바꿔도 당명은 안 바꾸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전통이고 역사가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많이 바꿔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 흔들고 있는 게 지금 공천 헌금 의혹 있잖아요. 일단 강선 의원 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우리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최대 형이 경선에서 이제 졌죠.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제 뒤에 오신 분이 잘해야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뭐 씁쓸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 자리에 오시겠다고 했던 분이 처음에 정봉주, 그다음에 김남국, 그다음에 강선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참 만만하게 보인 거야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거예요. 이게 밉상이 찍힌 거야. 김남국, 강선우 두 분이 저희 지역에 오시면서 아주 일성으로 내세웠던 게 조국한테 금태섭이 사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참 슬픕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금태섭 의원이 조국 사태 때 조국을 때 정면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때 그것도 국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신을 보여주는 걸로 쭉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제 저기는 찍어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일 쉽게 보고 막 들어온 거죠. 개나 소나 들어온 거지. 그 개나 소나 들어오면서 결국 김남국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밀려서 안산 갔다가 결국 코잉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 들어온 강선우 겉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쫓아낸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개나 소나 들어온 게 맞은 거예요. 저는 이건 저 명확히 하고 싶어. 명확히 하고 싶어. 정봉주도 다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예, 예. 아니 우리 금연이 할 수는 없지. 이게 서로 품앗이 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품앗이. 좀 이따 내 편 좀 들어줘. 근데 이 사태를 이제 보는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글도 페이스북에 쓰셨잖아요. 어떤 이유 공천 헌금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그건 좀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제 어제 이 김병기 의원이 제명됐잖아요. 김병기 제명되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이 참 쇼는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하자면 진짜 이 사안을 좀 찬찬히 보면 제일 궁금한 게 김경이 어떻게 해서 공천받았나.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녹음까지 했다가 그 다음날 회의에 안 가버려요. 강선우 의원은 가가지고 김경 주라고 해서 결국 결정이 나는데 여기에 제3자가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김경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도 로비를 한 것이냐 이게 진짜 핵심 미스터리인데 이거를 공당이라면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안 밝히고 처음에 어떤 식으로 군부를 떼냐면 이게 아주 전형적인데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진 사퇴해라, 탈당해라. 그리고 내 병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막 울어요. 그 갑자기 김병기 의원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런 데도 안 나가니까 징계까지 해버렸는데 징계를 해도 하나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김경희 공천을 받았나. 저는 이게 참 민주당이 그런 건 잘한다고 봅니다. 쇼맨십으로 김병기 덮은 거죠, 그렇지. 지금. 김병기의 그 관련된 의혹들은 일단 뒤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덮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당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라도. 정말. 아까 그런 거라도 배워야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 창마석이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 그렇게 해서 김병기 잘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가 넘어가죠. 있거든. 이게 정서적으로 그렇거든. 근데 우리 당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고소고발하잖아. 답답한 건데 저는 김병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제명을 당했잖아요. 근데 제명 당했을 때 김병기 입장이 뭐예요?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잔인한 단어를 썼고 그 전에 일요일 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애당심을 거론하면서 탈당을 해라. 근데 아니면 비상징계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제가 박수현하고 동기니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래. 분노를 느낀다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김병기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 일요일 날 박수현 대변인의 그 발언에 김병기가 분노라는 표현을 하고 제명의 조치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게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막연한 좀 그 불안감이 있어요. 김병기 의원이 저랑 같이 국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2016 이제 국정원 출신이고 2016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영입한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깍듯이 존댓말 쓰고 매너도 좋고 그래서 국정원 출신인데 사람이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간 놀랐던 거는 2017년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되면서 저쪽은 되게 어려워지고 우리가 막 승승장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있으면 탄핵만 되면 대통령도 되실 그런 상황에서 제 기억에 국회 앞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그 행사에 가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엉뚱하게 저는 문재인 대표 생각만 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는 왜 문재인 대표를 보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안 날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분은 정말 주류로 들어가는 셈이고 그리고 완전 친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전 민주당 나와서 이제 보도를 보는 건데 비명 행사 공천에서 이제 그걸 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친문에 갔다가 완전 친명으로 와서 그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그 심정이 들겠죠. 예. 아 그러니까 그때 금의원도 올라가서 눈물을 좀 흘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지식인들은 그게 안 돼.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계속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녹음 파일, 다른 녹음 파일이 있고 뭔가 대통령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까는 식으로 폭로하거나 뭔가 뒤끝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많이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 패널들은 그런 거 없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패널에 관한 파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패널들은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의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소갈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 완장 차고 칼이 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한 게 비명 행사 시켰던 앞장선 사람. 이게 예비후보자 검증위원장이라는 게 컷오프 선봉장이거든. 그러면 비명으로 잘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잘랐을 때 어떻게 잘랐는지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됐던 그 탄원서 같은 게 다 올라오면 탄원서가 그때 총선 공천 기간에는 전부 이 김병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주후보자 검증위원회로 가게 돼 있으니까 온갖 탄원서를 다 받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게 잔인하다, 분노를 느낀다 이런 표현에 이 뒷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김병기 사건을 민주당은 이렇게 읍참마소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이막이 열리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 중에 통화에 핸드폰에 자동 녹음 프로그램 걸어놔가지고 모든 통화를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준석. 네, 뭐 전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하여튼 조심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녹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도 녹음을 전혀 안 하는데 어떤 경우 하냐면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에서 와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언론사에서도 녹음을 합니다. 그럼 우리 보좌진 녹음을 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음질이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 해보던 사람이 책상 밑에서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해본 거 아닌가 하는 프로의 솜씨가 그런 느껴진다. 생각이 여기서는 못 하잖아요. 이거 혹시 열어보면 어떻게 전화 오거나. 그러니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번에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이제 지방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 때 열풍이 부니까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돈이라도 주고 돈 주고 받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역위원장이 사실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야 약간 그럴 필요도 있는 게 당원들이 구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잘 모르잖아요.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다가는 평생 약점 잡히는 거거든요. 영원히 90살 될 때까지 공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강선우 의원이 1억 받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 정도로 녹취가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그냥 누가 얘기를 했으면은 설마 그랬겠냐.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거든요. 강선우 의원이 지금 지금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시점이 국회의원 되고 2년 후예요.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됐을 때 이제 저희 지역에 신기남 전 의원이 계셨고 강선우 의원도 제가 있었고 그러면은 지역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막 갈등도 있고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2년 후 선거 때가 되면은 내가 그때 도와줘서 당신 국회의원 됐으니까 저 줘야 됩니다.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민감한 때인데 거기서 돈 받고 또 김병기 의원도 그런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는 게 나는 도덕성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할 만한 기본적인 판단력이 되는 건가. 맞아요. 네. 정확한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김병기 의원이 우리 금태섭 의원이 놀란 것처럼 어디 올라가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문재인 대표를 생각하면 내 아버지 생각 눈물이 난 그렇게 할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를 시작하는 그 자기 어떤 소명의식이라고 할까? 정치를 하는 어떤 책임윤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런 짓을 못할 텐데. 왜냐하면 판단이 뻔하잖아요. 뭐 지역위원장 행복조도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걸어가지고 꼬투리 잡히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시의원, 구의원 하겠다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오늘 이번처럼 지방선거 앞두고는요. 뭐 하나라도 걸어서 약점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보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 걸리면 선관위 투서하고 경찰에 투서하고 당에 투서하고 언론에 투서하고 말도 못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면 사실 강선우, 김병기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버젓이 지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판단력의 부재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민주당에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른바 그 패권 다툼을 하면서 자기 편이면 무조건 공천을 준다거나 이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력, 덕성, 인성, 사람됨을 보지 않고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들어오는 거야.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 됐을 때 당대표로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비를 같이 맞아준다. 비가 오면 그게 정말로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어떤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당대표로서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느냐 하는 건데 정말 보좌진 갑질이면은 정말 진짜 인성이 의심스러운 건데 그런 경우에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켜주겠지. 그리고 돈 좀 받아도. 사실은 이 과거에는 어떤 관행이 있냐면 이제 지역에서 하다 보면 행사도 하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원에 계신 분들은 또 돈도 없으니까 십시일반 합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 때 그런 거 하면은 분명히 내가 그동안 여기 갖다 바친 게 얼마인데 나 왜 공천 안 주냐.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대 해서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까지 다 비를 맞아주다 보니까 지금 저는 김병기 의원이 잔인하다 그러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아니 그동안 계속 비를 맞아주다가 왜 나만 안 맞아줘?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궁금한 게 이제 그 형님이 어쨌든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김병기 의원은 공천 헌금 이제 묵인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이제 고발을 당했거든요. 예. 이게 성립이 되나요? 이 녹취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변호사인 보좌진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좀 검토를 해달라는 건데
이 김병기 의원 쪽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들었다고 이 공관위 간사가 가가지고 이거를 카트를 시키고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는 그걸 안 하면 처벌되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경찰 수사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집권 세력 측의 눈치를 본다거나 혹은 집권 세력 쪽에서 압력을 행사를 하려면 이 수사나 검찰 업무나 특검 업무, 경찰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에 처해 본 적이 있는데, 위에서는 정치적인 압력이 내려오고 또 밑에서 사건은 있고, 그러면 중간에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자기 방어도 해둡니다. 근데 지금 이 경찰은 김경시 의원이 출국 금지를 안 해가지고 그건 그냥 하면 되는데 뻔히 나갔또, 그리고 저 압수수색을 해도 사실 지금 나올 게 없는데 일단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건 추측이고 근거는 없는 거지만 수사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구린 구석이 있거나 김경시 의원이 결국 공천을 받은데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면 김병기 의원도 공범이 될 수가 있죠. 누가 봐도 이건 시간을 벌어주거나 아니면 꼬리 자르기 하거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라는 생각이 다 드는데, 이것만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어떻게 지금 강선우는 소환도 안 하고 있잖아요. 1억 줬다는 게 너무 명백한 물증이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강선우 김병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단수 공천 받았던 이 하룻밤 사이에 뭐가 흑막이 큰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2024년에 김병기가 돈을 받았다는 탄원서가 갔는데도 그냥 유야무야 쓰레기통에 그게 탄원서가 던져진 이유도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었고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이 있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건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그 얘기가 좀 저희 프로에서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수사 대상에 넣는데, 그럼 절대 안 받아주다는 사실. 우리 다 여당 해봤지만 그거 대통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진상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전혀 몰랐고, 근데 이제 다른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개입돼 있어도 지금 여권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이게 휴먼 에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공천 헌금이라는 건 엄청난 일인데 그게 지금 2군데서 나온 거잖아요. 서울에서, 지방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한 명 더 나오면 진짜 이거는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니고 다른 정치인이더라도 막아야 되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무조건 수사범위 상관없이 특검을 좀 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뭐가 있으면 나와요. 뭐가 나오면? 네, 왜냐면 그리고 지금은 저보러 수사하라고 하면 너무 편한 게, 아니 그렇게 울며 불며 나 좀 살려달라 그랬는데 김병기 의원은 왜 다음 날 안 갔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그리고 김경 의원이 강선우 의원만 알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것만 세 분 앉혀놓고 대질 조사만 하면 저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뭐가 더 나오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특검으로 추천을. 아니 딱 좋아. 금태섭 특검. 저는 그 같은 지역구라서 안 되고, 한동훈 단계로 자르지 말고 한동훈 시키세요. 한동훈. 한동훈 특검. 한동훈 특검 얼마나 좋아. 아니, 법조인 마인드 빼라고 그러는데 또 특검까지 시키면 안 되지. 제가 봐서는 법조인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이제 원룸 멤버 미치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좋은데? 기억나니? 우리 춤. 아, 여기도 만들어. 근데 위에다 왜 이걸 했어? 나도 욕먹게. 당대표는 갱글씨. 대통령은 한동훈. 그것 때문에 괜찮겠네. 네. 하여튼 우리 태섭이 형님 자주 나오십시오. 예, 다음에 또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커트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